탐나는 제주의 월요일 코너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이달의 주제가 창작의 섬 제주, 가파도에 머무는 작가들이죠. 현재 가파도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 중인 김인숙 작가의 책을 만나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인숙 작가, 이 소설로 굉장히 정말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요. 이 작품 소개에 앞서서 먼저 작가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198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상실의 계절이라는 작품이 당선돼서 등단한 작가죠. 같은 해 장편소설 핏줄이라는 작품을 발표했고요. 또 계속해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설집 함께 걷는 길, 칼날과 사랑,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 그 여자의 자서전, 단 하루의 영원한 밤 등이 있고요. 또 장편 소설로는 불꽃, 그래서 너를 안는다, 모든 빛깔들의 밤, 벚꽃의 우주 등이 있습니다. 약 40년가량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 만큼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수상 이력도 아주 대단합니다. 한국일보 문학상을 시작으로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이수문학상, 대산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왕 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와, 이 40년을 매일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일인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밥 먹듯이 이제 글을 쓰셨다는 건데 발표하는 작품마다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수상을 해온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더 오늘 함께 볼 책이 참 궁금해요. 이 단 하루의 영원한 밤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작품은요, 단편 소설 총 8편을 묶어놓은 소설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 뒤편에는 양경원 문학평론가의 해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에서 이 양 평론가는요, 이 책을 냉정한 시선으로 삶에 관한 매서운 진실을 운반하는 목소리라고 평을 하긴 했는데요. 단편집에 실린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특출나지도 않고 또 비범하지도 않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굉장히 예리하게 포착해내서 소설의 맛을 잘 살려주는 그런 작품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네요. 네, 8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작품집. 우리네 일상을 어떤 이 단면들을 그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시간 관계상 8편의 단편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은주 책방지기가 골라온 그 한 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책에 실린 8편의 그 단편 가운데에서 황순원 소설가를 기리면서 제정된 문학상인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황순원 문학상은 박완서, 김영하, 김훈, 김현수, 은희경, 한강 등 정말 내노라 하는 작가들이 수상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상이죠. 김인숙 작가는요, 2012년 소설 빈집이라는 작품으로 이 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래서 이 황순원 문학 명단편 101이라는 책에 이 소설이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빈집이라는 작품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와, 게다가 이제 황순원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면 정말 믿고 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기대감을 줍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까요? 이 빈집이라는 작품은요, 무려 27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27년을 살아와서 이 아내는요,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실하지만 별다른 취미가 없고 손님에게는 나이를 불문하고 너무나 친절한 이 남편이 아내는 가끔 탐탁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경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자식들은 쑥쑥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아내는 그래도 이 자식들을 보면서 좀 잘 산 삶이지 않느냐며 혼자 다독거리기도 합니다. 몇 년을 산 부부도요. 네. 서로가 좀 지겨운 순간, 좀 꼴 보기 싫다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네. 27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니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 좀 경멸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아내분들이 이제 공감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내는 이제 앞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전업주부이고요. 또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지금은 소규모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남편은요, 술, 담배를 전혀 할 줄도 모르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도박을 즐기거나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은 편도 아닌 너무나도 근면하고 또 성실한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은 무뚝뚝한 그런 한국의 남자인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취미가 없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관련된 책을 다독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하루는 지방으로 간 남편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아내는 홀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조금 낭독해서 들려드릴게요.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공구 상자가 맨 안쪽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 공구 상자 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두운 거리를 내다보았다. 외진 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보는 밤의 거리는 자동차 불빛으로만 빛났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오는 불빛이었다. 생의 모든 고난들이, 사소한 말썽들이, 해소되지 못한 불만과 욕구들이 차근차근 집으로들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방과 거실과 욕실과 옷장과 신발장과 찬장 속에 재활용 박스와 쓰레기 봉투 속에 차곡차곡 쌓이거나 쟁여지기 위해, 그러니까 스위트 홈으로. 바로 그때 그녀는 27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했던 비밀 하나를 깨달았다. 어쩐 일인지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때 그녀가 깨달은 사실은 자신이 남편을 경멸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사랑이 별것이겠는가. 누군가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이 안타깝고 애절하지 않다고 해도 27년의 그날들은 사랑이었다. 그 남자가 집에 없는 밤이 대형 화물칸의 텅 빈 어둠처럼 저물고 있었다. 쓸쓸하고 고독했다. 그것은 쉰이 넘도록 독서가 취미인 여자가 아니라면 결코 발견하지 못할, 깨닫지 못할 비밀 같은 사랑이 틀림없었다. 경멸, 지겨움 이런 걸로 시작했는데 뭐 출장을 가서 이제 남편이 오래 집을 비웠다. 그래서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남편이 없는 집이 이제는 텅 비게 느껴진다. 급기야는 이제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결국에는 이 소설의 제목이 빈집. 남편이 없는 집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빈집은요, 사실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편이 없어서 원래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는 집처럼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함을 느끼는 부분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아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김인숙 작가는 굉장히 예리한 시선으로 아내가 지나온 삶과 또 현재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풀어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읽히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에 반전이 있다고요? 이미 남편이 지겨웠다가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부터가 좀 약간 반전으로 느껴지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예상컨대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남편의 이제 헌신을 좀 존경하고 또 그래서 깊은 사랑을 느끼는 아내의 이야기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반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짧게 한 2페이지 정도 가량의 분량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의 아마 클라이맥스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시선에서 집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요. 아내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때와 또 남편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의 분위기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갑자기 공포 추리물로 장르가 바뀌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사실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전개였는데요. 물론 지금도 정말 파격적이기도 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비밀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너무 재미없고 또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남편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보름달같이 풍성하고도 또 넉넉한 고독을 가진 남편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이 남편은 자기만의 집에 대해서 또 한 2페이지 가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이전과 달리는 조금
다소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좀 기괴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남편의 입장은 이 글을 읽는 독자마다 받아들이는 점이 굉장히 달라서요.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남편이 느끼는 그 집이라 함은 남편이 속해 있는 그 가족 구성원 얘기하는 건데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남편의 어떤 그 남편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신 그 2페이지를 위해서도 이 책을 꼭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 평론가 신영철 씨가요, 이 소설에 대해서 뜻밖의 스릴러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 신영철 평론가가 이 소설을 추천하면서 쓴 이야기를 조금 낭독해서 읽어드릴게요. 결국 문학은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에 의지해 내면이라는 공간을 탐사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부주의한 달변 앞에서는 오히려 사라지는 공간이 내면이기도 해서 그걸 알 만큼 노련한 작가는 덜 말하거나 돌려 말함으로써 하나의 내면 공간을 거기 일으켜 세운다. 이번 소설집을 대표할 두 소설, 델마와 루이스와 빈집은 흔히 관과되거나 무시되기 십상인 노년 여성과 소시민 남성의 내면 공간을 그들의 집 바깥에 은유적으로 창조해낸 사례로 경력 35년의 소설 장인이 도달한 원숙한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부부의 집, 나의 집, 또 나의 공간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거리 등을 생각해보게 하는 김인숙 작가의 단편 소설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김 작가님은 현재 가파도에서 작품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또 어떤 작품으로 독자들을 만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사실 너무 기다려지고 또 무척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오는 17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서 이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파도에 상주하고 있는 현재 이번 연도에 상주하고 있는 김인숙 작가 그리고 또 장강명 작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자리가 또 이제 대중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 이 김인숙 작가님뿐만 아니라 장강명 작가님이 네. 어떤 활동을 또 가파도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직접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오는 17일이죠? 네. 가파도에 가면 김인숙 작가와 또 장강명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 가파도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의 책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